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살 된 남매 쌍둥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와 가방을 판매하고 있죠.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물었다가 어머니께 엄청나게 혼이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어렴풋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 아버지의 존재를 안 것은 대학 입학을 눈앞에 둘 때였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있더라고요. 차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저마저도 비싼 차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집에 들어가니 처음 보는 아저씨와 어머니께서 마주보고 앉아 계셨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답니다. 부모님의 러브스토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미묘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부모님일 때는 정말이지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돈 많은 집 아들과 사랑에 빠진 여자가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반전 엔딩이 바로 저더라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아이를 가진 것을 숨겼다가 우연한 계기로 밝혀지는 그런 스토리 말이에요. 아버지 말로는 전혀 몰랐다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왜 이제 와서 알게 되었는지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 만나는 아버지와 나름 평화롭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무슨 감정이라도 있어야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제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진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서 정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이후 아버지께서는 종종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고 저 역시도 불편하지는 않았기에 거기에 응했죠.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는 사촌 오빠라는 사람도 종종 동석했어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데 저한테 이상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친가 식구들을 만나왔어요. 저한테는 그 거리감이 좋더라고요. 남편을 만난 곳은 아버지의 소개였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김 비서님께서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저에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당시 연애를 쉬고 있던 시기라 그냥 가볍게 만나보는 것쯤은 괜찮겠지 싶어서 나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 나온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이랍니다. 저는 첫눈에 호감이 갔는데 남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헤어져야지 하고 나온 상태라 그냥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호감이 생겨서 저의 다음에는 영화를 보자라는 말에 오케이를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별거 없었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여느 연인들과 다르지 않았죠. 그리고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고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희 어머니가 미혼모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죠. 시어머니께서 껄끄럽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기분이 더러워지는 단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다면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죠. 너까지 왜 그래 진짜. 우리 어머니 시대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 내가 충분히 설득할게. 설득? 설득하면? 오빠가 설득하면 어머니 머릿속에 그 껄끄럽다는 단어가 사라진대? 계속 나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엄마가 너한테 말실수하신 건 진짜 미안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반대하신 것도 아닌데 왜 먼저 나서서 결혼을 없겠다고 그래. 어머니 하신 말씀의 뜻이 그거 아니야? 너 같은 아이는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말에도 결혼이 하고 싶을 만큼이 아닌데. 남편은 어떻게든 돌아선 제 마음을 잡고 싶어 했고 저는 반대로 피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내려갔다가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께서 계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하는 것을 느끼셨는지 퇴근하면 앞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삐걱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올라가 퇴근 준비를 했죠.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의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가만히 계시기만 했고요. 혹시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얘기하러 오신 걸까? 돈 봉투라도 주시면서? 아니면 자기 아들을 거절한 것에 대한 화풀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말이 심했다.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주책 없이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 네? 네, 어머님. 이런 말로 사과해서 네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다.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니?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날 그렇게 말하고 아차 싶었는데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차마 괜찮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먼저 간다고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기분이 뒤숭숭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사과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고작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 말씀 한마디에 속상했던 기분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결혼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돌아서고 말았죠. 그렇게 결혼한 저희는 큰일 없이 정말 무난하게 살았어요. 결혼 첫 해에 저는 바로 쌍둥이를 임신했고 몇 번의 위험했던 순간이 있던 터라 회사를 그만둬야 했죠.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가까이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많이 도와주셔서 잘 버틸 수 있었답니다. 돌이 지난 뒤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정말 평화로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결혼 생활은 그랬다는 것이죠. 처음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이 승진하면서 벌어졌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집에 와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알기도 쉽지 않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남편이 마케팅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잘 몰랐죠. 그래서 남편이 승진을 했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고요. 그런데 친구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이번에 차장 달았다고? 진급이 빠른 거 아니야? 능력자다. 벌써 차장이라니. 이제 너도 신경 쓸 일 많겠다. 너 승진턱은 냈어? 승진턱? 그런 것도 있어? 너 기억 안 나? 우리 팀에 있던 최 대리님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팀에 떡 돌렸잖아. 그리고 그 박 부장님? 그분도 아예 간식 도시락이 왔었지. 그때도 뭐하러 이런 거 돌리냐고 하더니만.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승진을 하면 집에서 내조의 의미로 떡이나 커피, 샌드위치 등을 회사로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친구는 더 늦기 전에 회사에 빨리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승진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제게 승진턱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남편이 보기에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보여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1층 커피점에서 커피나 사서 돌릴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엄청 챙기던데. 내가 떡이라도 해서 보낼까? 요즘 그런 도시락 전문으로 해주는 곳도 많더라. 떡집 한다는 내 친구 이런 주문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나야 해서 보내주면 좋지. 그런데 최근에 일 많다며. 바쁜데 괜찮겠어? 거기다 애들 일도 그렇고. 나도 한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애들과 보내잖아. 늘 미안해. 별말을. 내가 잘 몰라서 미리미리 챙겨주지도 못했네. 우리 남편 간만에 몸에 힘주게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남편은 어차피 먹으면 다 똑같은 떡인데 뭘 예쁜 것까지 따지냐고 한바탕 웃었답니다. 저는 떡집을 하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귀여운 떡 도시락과 함께 몸에 좋다는 드링크까지 넣어서 오전에 회사로 보냈어요. 남편이 인증샷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친구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먹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기다 도시락을 들고 있는 남편은 기분 좋아 죽겠다라고 쓰여있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렇게 좋아하는데 미리 좀 알아보고 해줄걸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데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성행합니까? 당연히 안 받았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서부장 와이프라고 하면서요. 서부장? 서부장이 누구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서부장이란 사람이 없었는데 하다가 불현듯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새로운 부장이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죠. 저는 왜 부장 와이프라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싶기도 했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문자 못 받았어요? 분명 서부장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보냈는데. 받았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것까진 알 거 없고 오늘 회사에 승진턱 돌렸다면서요? 맞아요? 네, 늦었지만 남편 승진 기념으로 떡이랑 음료 보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제 말에 서부장 와이프는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통화 너머로 상대방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답니다. 저는 살짝 이 사람이 뭔가 싶었지만 차분히 대답을 기다렸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서부장 와이프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냐고 제게 묻더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승진해서 떡을 돌렸다는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몰랐죠. 제가 대답이 없자 서부장 와이프는 제가 사회생활의 기본도 모른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저한테 화를 내는지 통화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만 늘어났죠. 진정하시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떡이랑 음료를 돌렸는데 그게 회사에 방해가 될 정도였나요? 아니면 제가 준비한 것이 상황이라도 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초면에 언성을 높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승진턱 돌렸다는 사실 못 들었어요? 부장이 승진턱을 돌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부장님 승진턱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설사 제가 알았다고 해도 뭘 맞춰서 돌려야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봐요. 그런 것을 돌리고 싶으면 사전에 좀 알아보고 눈치껏 부장이 돌렸던 것보다 단계를 낮춰서 돌려야지. 우리 남편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야?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보다 더 잘해서 보냈다고 전화를 했단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말이 없자 서부장 와이프는 이번에만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무슨 태풍이 몰아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서부장이라는 사람도 승진턱을 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며칠 전 오후에 커피와 쿠키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에 사진으로 남겼을 리도 없고 저는 답답하기만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서부장 와이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요일에 모임이 있으니 나오라는 짧은 문구였죠. 친구에게 문자를 보여줬더니 회사에 내조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들은 일에 집중하게 하고 아내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다니는 그런 모임이요. 하지만 진짜 봉사활동만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닐 것이라고 살짝 겁을 주더라고요.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모이는데 막상 가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거든. 우리 남편 회사도 그런 모임이 있는데 말도 마. 모임 대표가 얼마나 개진상인데 진짜 모임 연락 올 때마다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니까? 진상? 무슨 진상인데? 내가 전화 받은 사람만 하겠어? 저는 친구에게 며칠 전의 일을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한참을 웃기만 하더니 오히려 그 정도면 귀여운 축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번에도 황당한데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나름의 문화 충격을 받은 저는 목요일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빌린 것인지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꽤 여럿이 있었어요. 처음 참석한 자리다 보니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는 어떻게 건네야 하는 건지 난감했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의 여자가 들어오더니 대뜸 제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차장 진급한 맞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우하연이라고 합니다. 연락 주셨던 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연 씨라고 불러도 되죠? 내가 그날은 좀 흥분해서 말이 좀 짧게 나갔네요. 이해해요. 우리가 전화로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 지난 일이고 하연 씨가 조심만 하면 그런 일이 또 생길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나저나 처음이라 낯설겠네. 따라와요. 소개해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인사를 나눴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실질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서부장 와이프였지만 진짜 윗사람은 따로 있었죠. 강전무님의 와이프라고 하는데 첫눈에도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서부장 와이프가 저를 소개하자 강전부 와이프는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야긴 들었어요. 눈치가 없다고. 그래도 남편 생각하면 앞으로 눈치 챙기는 방법은 좀 배워두는 쪽이 좋겠네요. 자기가 잘 좀 가르쳐줘. 괜히 잡음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말 의미 알지? 당연하죠. 아직 몰라서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잘 가르쳐야지.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은 분명한데 저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모습이 보기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는 것도 애매해서 가만히 있었죠. 인사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듯 일정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하더라고요. 20명 남짓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석에 앉은 3, 4명의 사람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이는 걸로 합시다. 다들 의상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모님, 이번에도 기자가 나오나 봐요? 사모님 덕분에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까지 좋은 기회 얻어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제일 상석에 앉은 사람들끼리 하하호호 웃어가며 얼굴에 금칠하기 바쁜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도통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딱 그것뿐이었죠. 서부장 와이프가 다들 시간 비워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리가 파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어설프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 왔죠. 남편은 제 표정이 많이 나빠 보였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서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낙하산인데 어느 라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죠. 방송에서 U라인이 어떻고 강라인이 어떻고 하는 것은 봤지만 그게 이렇게도 통용되다니. 참 아직도 혈연, 학연, 지연이 판치는 곳이 있다니 서글프기까지 했답니다. 서부장이 바로 윗사람이라 나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소문에는 회장님 라인이라는 소리도 있어. 강전무님 라인이라는 말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같은 평사원은 그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춰야지. 자기도 진짜 직장생활 많이 힘들겠다. 서부장이 일은 잘하는 것 같아? 글쎄, 전에 계셨던 부장님이랑은 다른 건 확실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한테 무슨 선택사항이 있겠어. 괜히 눈 밖에 나면 피곤해지지. 내 동기 이대리 알지? 얼마 전에 소부장한테 건의사항 하나 넣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찬밥 신세더라고. 말도 안 된다 싶지만 어쩌겠어. 여긴 계급이 깡패인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웃어 보였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쩌면 자주 모임에 불려가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 성질대로 굴지 말고 조금은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봉사활동 당일 저는 약속된 장소로 나갔어요. 급식 봉사활동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몰라 앞치마와 장갑을 챙겨갔어요. 시간이 되고 서부장 와이프를 포함한 간부들 사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오더군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함 그 자체였죠. 얼핏 보면 간편하게 입은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더라고요. 심지어 화장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뭐하러 여기 왔지 싶었죠. 얼마 뒤 센터의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굽신굽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죠. 갈수록 가관이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 툭툭 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연씨. 저번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잠깐이지만 인사만 했는데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죠. 정아씨 맞죠? 석 차장님. 네. 봉사활동은 처음이시죠? 저희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서요. 같이 가실래요? 석 차장 와이프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다들 음식 장만이 한창이더군요. 석 차장 와이프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걸치고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담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눈치껏 함께 했죠. 다른 봉사자들은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었어요. 진짜 그 얼굴을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마치 방해분을 보는 그런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하는데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서부장 와이프 일행들이 들어와서는 음식 간을 본다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할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곁에 있는 급식센터 담당자는 그런 서부장 와이프 일행을 막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웃으며 맞장구만 치고 있었고요. 저는 애써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부장 와이프가 저를 발견했는지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하연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이런 일 많이 해봤나 봐요? 그냥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좀 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럼 선천적으로 이런 잡일이랑 잘 맞나 보네. 다행이야. 잘 어울리는 일을 찾아서. 그럼 수고해요. 서부장 와이프는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사람들을 해치고는 센터장과 강전무 와이프가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울컥한 제가 따라 나서려는데
옆에 석 차장 와이프가 저를 붙들고는 고개를 젓더군요.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조용히 하다가 가자고 하면서요. 저는 분노로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고는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어 서부장 와이프가 일행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또렷하게 들려왔죠. 이번에도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와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워낙 저희 강전무 사모님께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봉사활동에. 오늘도 없는 시간 만들어서 오셨다니까요? 무슨 그런 얘기까지 낯간지럽게. 돈 기부도 좋지만 이런 일에 동참하면서 알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요. 사모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아쉽죠. 저희야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기만 하죠.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급식 봉사까지 하고 가시겠어요? 아무래도 사진은 그쪽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센터장의 권유로 서부장 와이프 일행이 나가고 나자 봉사자분들의 욕설이 들리면서 다들 손이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까지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급식 현장에 나와보니 서부장 와이프의 일행들은 맨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급식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뒤편에 자리를 잡아 빈 식판을 모으는 일을 했죠. 사진기자가 몇 컷 촬영을 하고는 가버리자 서부장 와이프 일행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얼굴이 타면 안 된다는 둥,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참 기도 안 차는데 그걸 지적할 틈이 없이 바쁘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에요. 봉사활동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차장급이나 부장급 와이프들이죠. 저분들은 사진만 찍으면 끝이거든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들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강정무 사모님께서 모임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좀 변했어요. 거기다 서부장 사모님까지 합세하고 난 이후로는 아휴 정말이지. 처음 하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정말이지 대단하세요. 다 참아가며 하시다니. 어쩌겠어요. 서부장이나 그 사모님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라 괜히 미운털 박히면 큰일인데. 하연씨 오기 전에 김 차장 와이프가 서부장 사모님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요? 김 차장님 바로 현장 발령받아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회사 일에 여기에 있었던 일이 무슨 상관이라고요? 하연씨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모임을 끌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힘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식판 뒷처리를 하면서 석 차장 와이프뿐만 아니라 오 차장 와이프까지 가세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들려주는데 소름이 확 돋았어요. 대학 시절 때 해보고 정말 오랜만에 대량의 설거지를 했더니 허리가 뻐근한 것이 피곤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죠. 그런데 서부장 와이프가 와서는 식당에 점심 예약이 되어 있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방금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식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부장 와이프가 호들갑을 떨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다음 주에 김장하신다고요? 어머, 맛있겠다. 저희도 부르실 거죠? 민폐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와서 도와주면 나야 고맙지. 우리 그이가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여러 종류를 넉넉하게 할 건데 와서 좀 도와주고 가져가면 되겠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강정무님 때 김치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서부장 와이프의 말에 다들 떨떠름한 표정을 애써 숨기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이 와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삽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도 했지만 그날은 상품 때문에 거래처도 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점심에 아버지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연씨, 잠깐 나 좀 따로 볼까? 사모님, 제가 얘기할게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럼 알아서 잘 처리해요. 부장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다곤 하지만
서부장도 부장 타이틀 길게 달고 갈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럼 아랫사람 관리 정도는 제대로 해야지. 서부장 와이프는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를 하더니 제게 다가와 거칠게 팔을 잡았어요. 순간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다들 힐끔 보기만 할 뿐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가게에 서부장 와이프와 저 이렇게 두 사람만 남자 제 팔을 신경질적으로 놓은 서부장 와이프는 숨을 고르며 냉수를 들이켰죠. 저는 아려오는 손목을 돌리며 서부장 와이프를 노려보았어요. 진짜 하연씨,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그 자리에서 못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저번에 내가 소개할 때 뭐로 들었어요? 강전무님 사모님이라는 말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런 말도 못하나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지. 일정이 있으면 옮기던가 아니면 거길 안 가던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고작 차장 와이프가 입을 열어요, 열기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못 봤어? 갑자기 일정을 맞춰라.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라.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요? 지금 하연 씨 행동이 남편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진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아우 정말 짜증나게.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문자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와요. 김장 준비해서. 서부장 와이프는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는 듯이 나가버렸죠. 저는 살짝 참았어야 하나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아니랬더라고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기에 연락을 했지만 도통 받지를 않았죠. 아무리 바빠도 퇴근인지 아니면 야근인지 꼭 연락을 주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10시가 넘어가자 저도 점점 초조해졌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어요.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확인할 문제가 생겨서 지방으로 바로 가야 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서부장 와이프가 한 말이 자꾸 귓가를 울렸죠. 저는 서부장 짓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더니 오늘 봉사활동은 잘 다녀왔냐고 물어왔죠. 저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어요. 진짜 이렇게 나오다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죠. 제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었지만 저는 튀어나오려는 욕을 삼키며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당연하다는 듯이 서부장 와이프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가 오더군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알겠다고 보냈죠. 남편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귀가를 했고요. 김장하는 날 저는 서부장 와이프를 보고도 욕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강전무님 집으로 향했어요. 다들 김장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더라고요. 석 차장 와이프가 곁으로 다가오더니 괜찮았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그날 모른 척하고 그냥 갔던 것을 생각하면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힘이 있어서 제 편을 들었겠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일 아니었다고 했죠. 김장이야 이골이 난 상태라 저는 빠르게 마무리하고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여럿이니 후다닥 해결은 되더군요. 당연히 강전무 와이프는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서부장 와이프는 앞치마에 장갑까지 끼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김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그래봤자 입으로 하는 김장이라 별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하연씨, 이런 일 많이 해봤잖아. 손이 왜 그렇게 느려요? 어디 봐요. 세상에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면 어쩌라는 거야. 펴서 바르고 있어요. 적당히 속을 채워두고 나서 제발 누가 좀 알려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좀 넘어가요. 가르쳐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다른 사람들 봐요. 누가 그렇게 나오나. 하여튼 눈치는. 서부장 와이프는 혀를 차며
제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 좀 보고 배우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저는 자꾸만 신경을 긁는 서부장 와이프 때문이라도 빨리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석 차장 와이프가 곁으로 와서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한마디 할 정도로 서부장 와이프는 저를 귀찮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다가도 강전무 와이프만 보면 놀랄 정도로 사람이 돌변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모님, 맛 좀 보시겠어요? 이번에 배추가 참 실하고 좋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까? 손맛 하나는 알아주잖아. 자기처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맛있다. 수육이랑 먹으면 딱이겠네. 안 그래도 다 준비했답니다. 곧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점심 준비하면 되겠어요. 강전무 와이프의 만족스러운 얼굴에 서부장 와이프도 얼굴이 활짝 폈더군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저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니 할 말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호흡을 하고는 김장만 끝내면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장갑을 소리나게 벗어던지고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았죠. 진짜 내가 불쌍해서 하는 말인데 하연 씨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는 사실 아직도 몰라? 내가 가볍게 알려준 것 같은데? 오늘 김장하러 오자고 하셔서 왔고 다 했으니까 가보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제가 뭘 더 하라는 말씀이세요?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신가요? 그럼 먼저 살짝 나가면 강정우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바쁘긴 쇼핑몰 하는 사람이 바빠봤자 아니야? 알아보니까 그리 잘 나가는 것도 아니던데. 용돈벌이 삼아서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우선순위를 똑바로 둬야 될 거 아니야? 제 일이 전무님 댁 김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자꾸 남편 가지고 겁을 주시는데 저도 참고 있지는 않아요. 자꾸 이러시면. 해볼 테면 해봐요. 하연 씨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구분도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피눈물을 흘려봐야 후회하지. 그래도 우리 그의 아랫사람이라고 내가 신경 좀 써주려고 했더니 굴러들어온 복 싫다고 차버리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가요. 사모님 눈에 띄지 말고. 괜히 하연씨 같은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하시면 안 되니까. 서부장 와이프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제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집을 나왔죠. 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거래처 일이 남아 바쁘게 움직였어요. 당연히 아버지와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되었고요. 그날 저녁 사촌 오빠에게서 무슨 일이 있어 약속을 취소했냐고 묻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의 모임은 더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은 했지만 서부장 와이프와의 신경전을 벌이느라 온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정말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부장 와이프는 그날 제가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서 튈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런 자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남편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서부장 와이프 이야기는 깔끔하게 무시했겠죠. 하지만 남편에게 중요한 자리라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기념일 파티로 향했어요.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하루 조용히 넘어갈 수만 있다면 뭐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너무 낯익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촌 오빠였죠. 저는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나 싶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촌 오빠도 저를 발견했는지 눈짓을 했죠. 남편은 저의 반응에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하고는 음료가 준비된 곳으로 갔죠. 뭘 놀라고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일이야? 여기는 왜 오신 건데요? 오빠가 이 회사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뭐? 무슨 관련이라니. 여기 큰아버지 회사잖아. 나는 여기 부사장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잔을 놓칠 뻔했어요. 다행히 사촌오빠가 잘 잡아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촌오빠는 어이가 없다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조차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저를 딸이라고 공개해봤자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하시면서 가끔 저와 마주 앉아 밥 먹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고요. 뭐 회장님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편의 회사 회장님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도 참 너답다. 어떻게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장서방이 큰아버지 회사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큰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으로 콕 찍어서 장서방 너한테 소개시켰는데 그냥 건너서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닐까 싶었지. 남편한테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도 못했는데. 사촌오빠는 잘하는 짓이라고 말하며 혀를 차고는 나중에 따로 아버지에게 인사나 드리라고 하고는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혼자 남은 저는 과연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곁에 와서 서 있는 게 느껴졌죠. 서부장 와이프였어요. 하연씨, 저기 안쪽에 강전무님 사모님 보이지? 저기서 와인 챙겨서 와요. 사모님 좋아하는 와인 레드니까 특별히 신경 쓰고. 제가요? 어차피 홀을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뭘 좀 시키면 단박에 알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해요. 서부장 와이프는 찬바람 쌩쌩 불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지끈지끈 거리는 머리를 몇 번이나 눌러주고는 레드와인을 받아 자리로 향했죠. 안쪽은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강전무 와이프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제가 내미는 와인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강전무 와이프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차장이라고? 이제 겨우 시작선에 섰으면서 아주 꼿꼿하다고 하더니만 별거 없네. 뭘 시켜도 말이 많다며 소란만 불러일으키고. 이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계속 챙겨줘야 할까? 사모님,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사람이라도 저희 남편 부하 직원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제 업보죠. 제 얼굴 봐서라도 좀 넘어가 주세요, 사모님. 자기가 자꾸 그렇게 봐주니까 더 건방진 거야. 고작 차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진짜 요즘은 왜 다들 이렇게 겸우가 없는 거야? 하연씨 뭐해요? 사과하지 않고. 사모님께서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니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와인을 단숨에 비우고는 강전무 와이프와 서부장 와이프를 노려보았어요. 제 시선이 바뀐 것이 느껴지자 두 사람도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지었죠. 뭐, 내가 한 말에 기분이라도 나빠요? 하연씨? 남편 승진은 다 아내들의 내조에 걸렸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아부나 좀 떨었다고 남편이 승진한다면 그게 어디 정상적인 회사겠어요? 제대로 된 기업이면 적어도 능력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와이프 말 몇 마디에 인사가 결정된다면 그게 더 문제 있죠.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어? 미친 건 그쪽이겠죠. 툭하면 자기 말 몇 마디로 저희 남편 사회생활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 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이년아! 너는 눈치도 없냐? 처세 제대로 안 해? 남편 승진하는 거 싫어? 어디서 이따위 행동이야? 결국 제 말에 화를 못 이긴 서부장 와이프가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 역시 이미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부드럽게 제 손을 감싸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그만하자.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도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고. 그쪽이 장 차장인가 보네. 나 알죠? 서부장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집에서 와이프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을 만들길?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 사람 사모님께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일은 온전히 제가 해결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차장 달았다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을 텐데요. 와이프가 잘 모르면 장 차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우리 그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괜히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모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정말이죠. 어쩌다 저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둬서는 이번 기회에 좀 치워버려야겠어요. 저는 남편을 몰아붙이는 두 사람 때문에 겨우 가라앉힌 분노가 다시금 치솟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주변에 모이는 것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말이죠. 이봐요, 말 다 했어? 내가 더 이상 남편으로 겁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안 있겠다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무식하게 머리채라도 잡아보려고? 해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라고! 생각이라고는 없는 주제에? 야, 이년아, 너 말 다 했어? 내가 뭘 할지 보여줄까? 이 회사 회장이 우리 아버지거든? 저의 폭탄 선언에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들 회장님께 딸이 있었느냐며 놀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순간 저는 실수했다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는 것이 느껴졌죠. 이미 엎어진 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사색이 돼서 강전무 와이프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강전무 와이프는 여유로운 얼굴로 피식 웃음을 지으며 사장님께는 자식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서부장 와이프는 다시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별 거짓말을 다 한다며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도 길게 갈 수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죠. 거짓말이라뇨? 우리 동생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강정우님? 그게 여자들끼리 말다툼이 좀 있었나 봅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하연아, 진짜 별일 아니야? 사촌 오빠는 평소와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의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왕 저지른 일 눈을 딱 감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봉사활동을 빙자한 사모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서부장 와이프와 강전무 와이프가 저지른 행패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 않았나 싶었지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그냥 다 터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였죠.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사촌오빠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곁에 있던 다른 임원들 얼굴도 좋지는 않았죠. 사촌오빠는 뒤처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하고는 제게 남편과 자리를 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나가는 길에 꼭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라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저의 가정사 모두를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도록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죠. 그리고는 충분히 제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제가 터뜨린 폭탄은 생각보다 큰일로 번졌어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딸의 존재도 문제였지만 회사 내부에서 와이프들이 라인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그 일이 인사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죠. 아버지는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고 감사팀을 동원해서 인사부를 뒤집어 엎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편이 있는 팀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사이동과 업무 지시가 없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죠. 남편은 연일 감사팀에 불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싫은 기색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재밌는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강전무 와이프와 서부장 와이프가 찾아왔죠. 딱 한 번만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사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두 사람은 매일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당연히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무슨 이유로 만나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을 못 채우더라고요. 제가 상대해주지 않자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같이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장난감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반송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지 남편이 하루는 감사팀 결과가 나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서부장과 강전무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관심사였죠. 서부장은 좌천되었고 강전무는 다른 하청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요. 전무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끝이나 다름없는 거죠.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승진에 그렇게 목숨 걸더니 잘됐다 싶었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희는 일상을 다시 되찾았어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일을 마음 편하게 하고 있었죠. 그놈의 봉사활동 조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요. 저희 존재에 대해서 크게 번진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앞으로도 지금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이랍니다.